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땅콩버터를 좋아하시나요? 고소하고 진한 그 맛, 식빵 한 조각에 듬뿍 발라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혈당 걱정이 생기면서 슬며시 식탁에서 사라지게 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땅콩버터는 칼로리 폭탄이고 기름진 음식이니까 당연히 혈당에 나쁠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드실 생각조차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그분들께 정말 놀라운 반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땅콩버터 사실은 제대로 알고 드시면 혈당 관리에 오히려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땅콩버터가 혈당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포도당 대사 자체를 개선시켜주는 식품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땅콩버터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진 오해 하나를 짚어볼게요. 땅콩버터 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기름지고 열량이 높고 살찌게 만들고 혈당을 올리는 음식.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보면 사실 꽤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땅콩버터 2큰술에 약 190칼로리 정도라는 사실,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 이것들만 보면 당연히 기피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과학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콩버터 안에 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땅콩버터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지수, 즉 GI 지수입니다. 혈당지수란 특정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 70 이상이면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하죠. 흰쌀밥은 72에서 80 사이, 식빵은 약 70 내외입니다. 그러면 땅콩버터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땅콩버터의 GI 지수는 14 내외입니다. 14, 심지어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땅콩버터가 얼마나 혈당 친화적인 식품인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런데 GI 지수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이 이야기가 반도 안 끝났습니다. 땅콩버터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진짜 이유, 과학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메커니즘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땅콩버터 속 지방과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빠르게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쏟아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 자체가 확 느려집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국도로 접어든 것처럼요. 포도당이 천천히 조금씩 일정하게 혈액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땅콩버터는 100지 기준으로 단백질이 약 25지, 지방이 약 50지 들어있습니다. 이 풍부한 지방과 단백질이 바로 그 국도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식빵과 사과 주스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평균 51mg/dl였는데 같은 식사에 땅콩버터를 추가했더니 혈당 상승폭이 35mg/dl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31% 이상 혈당 스파이크가 낮아진 거예요. 31%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 식사마다 이 차이가 누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3끼, 일주일이면 21번의 식사, 한 달이면 90번의 식사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31% 줄어드는 효과가 쌓인다면 그것이 바로 장기적인 혈당 안정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일형 당뇨병 환자의 생체 실험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달고 일주일 동안 매일 땅콩버터를 섭취한 결과 급격한 혈당 상승이 눈에 띄게 억제되었고 혈당이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참여자는 땅콩버터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혈당 변화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불필요한 간식 섭취도 줄어들었다고 밝혔죠. 당뇨 환자에게 혈당이 안정된다는 것이, 그리고 과식 충동이 줄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당뇨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땅콩버터 속에 가득 담긴 올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올리브유로 유명한 바로 그 성분입니다. 땅콩버터 백지에는 올레산이 약 24지에서 27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실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레산이 혈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세포막의 구조를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이 올레산으로 풍부하게 채워지면 세포막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이 유연성이 높아진 세포막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훨씬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인슐린이 세포에게 신호를 보냈을 때 세포가 더 잘 반응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곧 인슐린 감수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훨씬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2형 당뇨병의 핵심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의 올레산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의학 연구진이 진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견과류와 땅콩버터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21%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넘어서 당뇨병 자체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매일 일정량의 땅콩버터를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 하나가 당뇨병이라는 거대한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마그네슘입니다. 땅콩버터 2큰술에는 약 49에서 51행기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마그네슘은 포도당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세포에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필수적으로 관여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인슐린이 열쇠라면 마그네슘은 그 열쇠가 잘 돌아가도록 자물쇠에 윤활유를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형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결핍이 심할수록 혈당 조절이 더 어렵다는 연관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숨은 원인 때문에 혈당 관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콩버터 2큰술만 드셔도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약 12에서 13%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마그네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땅콩버터가 그 마그네슘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반전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비밀은 혈당 조절 호르몬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 반대편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땅콩버터의 단백질 성분은 식후 글루카곤 분비를 자극하는 것보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땅콩버터를 먹으면 식후 혈당 조절 과정에서 인슐린 쪽으로 균형이 기울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땅콩버터의 지방과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면서 포만감 호르몬인 PYY와 GLP-1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식욕이 억제되며 과식으로 인한 혈당 급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 땅콩버터를 활용하면 다음 식사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 비밀은 땅콩버터가 다른 고혈당 식품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밥을 먹을 때 혈당 친화적인 음식만 골라 먹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빵이 먹고 싶을 때도 있죠. 이럴 때 땅콩버터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식품을 먹을 때 땅콩버터를 함께 곁들이면 그 식품의 혈당 상승 효과를 상당 부분 완화해 줄 수 있거든요. 식빵처럼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 잼 대신 땅콩버터를 발라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오트밀에 땅콩버터 한 스푼을 넣으면 오트밀만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땅콩버터가 일종의 혈당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땅콩버터를 골라야 할까요? 이것이 혈당 관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땅콩버터 제품들을 들고 뒷면 성분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당수의 제품에 설탕, 포도당 시럽, 식물성 기름, 각종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땅콩버터의 좋은 성분들이 그 첨가물들 때문에 희석되어 버리고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백지당 당류 함량이 5지에서 10지를 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제품을 드시면 혈당에 좋을 리 없죠. 반드시 성분이 땅콩 100% 혹은 땅콩과 소금만 들어간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성분표에 설탕, 포도당, 물엿, 파뮤 같은 단어가 보이면 내려놓으세요.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에서 무첨가 100% 땅콩버터를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표면에 기름이 분리되어 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별도의 유화제나 안정제를 넣지 않은 자연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드시기 전에 잘 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땅콩버터를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적정량의 원칙입니다. 땅콩버터가 혈당에 좋다고 해서 마구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큰술에서 2큰술, 약 15지에서 30지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드셔야 혈당 관리 효과를 누리면서 칼로리 과잉이라는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큰술 기준으로 약 190칼로리이니 다른 식사의 칼로리를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땅콩버터를 식사 전 15분 전후에 드시면 이후 식사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를 미리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혈당을 올릴 식사를 앞두고 방어막을 미리 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아침 식사 15분 전에 땅콩버터 한 스푼을 드시거나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점심 식사 전에 미리 드시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오트밀 볼입니다. 무가당 오트밀에 뜨거운 물이나 우유를 붓고 충분히 불린 후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저혈당 과일을 조금 올려주면 더 풍성해집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과 땅콩버터의 지방 및 단백질이 함께 작용해서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샐러리나 오이 같은 저혈당 채소에 땅콩버터를 찍어 먹는 간식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지방 단백질이 조합되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땅콩버터 무가당 스무디입니다. 무가당 두유 200ml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 땅콩버터 한 큰술, 치아씨드 한 티스푼을 넣고 갈아주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 좋은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완벽한 혈당 친화적 식사 대용입니다. 이제 7일 실천 챌린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침 식사에 땅콩버터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에 땅콩버터 한 큰술만 추가해보시고 식후 1시간과 2시간 혈당을 평소와 비교해 기록해보세요.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점심 식사 전 15분 전에 땅콩버터 한 스푼을 미리 드시는 방식으로 변형해보세요. 식전에 드셨을 때와 식후에 드셨을 때 혈당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오트밀 볼이나 스무디 레시피를 시도해 보세요. 단순히 땅콩버터만 추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혈당 친화적인 식단 전체를 구성해 보는 거예요. 이 7일 동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혈당 일지를 기록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매일 기록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람마다 몸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이 땅콩버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담당 의사와 상담할 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로 하루 1큰술에서 2큰술이라는 적정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땅콩버터가 혈당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높은 칼로리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고 체중 증가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계량 스푼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양을 지키세요. 둘째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 중 신장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땅콩버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땅콩버터 섭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심각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협이 없습니다. 넷째로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버터의 지방 성분이 혈당이 최고점에 다다르는 시점을 늦추기 때문에 약물 복용 후 혈당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특히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시고 이상한 패턴이 느껴지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다섯째로 땅콩버터는 당뇨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땅콩버터가 좋아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담당 의사의 지도 아래 현재의 치료 계획을 철저히 유지하시면서 그 위에 땅콩버터를 하나의 도구로 추가하시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지금까지 땅콩버터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5가지 과학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GI 지수 14라는 극도로 낮은 혈당 지수, 지방과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혈당 스파이크 억제 효과, 오올레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원리, 마그네슘이 포도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 그리고 포만감 호르몬의 활성화로 인한 과식 방지 효과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땅콩버터라는 식품이 혈당 관리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의 종류, 현재 혈당 수준, 개인 체질,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땅콩버터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직접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시고 혈당을 직접 모니터링하시면서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세요. 당뇨와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음식 하나하나가 두려움이 되고 식탁이 즐거움이 아니라 긴장의 공간이 되어버린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정보로 무장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든든한 아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땅콩버터가 그 아군 중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땅콩버터를 드셔보신 후 혈당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여러분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의외로 위험한 건강식품들,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혈당을 크게 올리는 식품들을 낱낱이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